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리 다 찾고 계신가요? 2021년 판으로 근로자,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이 찾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버전으로요, 근로자,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에 대해서 한번 빠른 속도로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돈 문제죠. 퇴직금입니다. 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사장님으로부터, 사업주로부터 내가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근로자성은 뭘로 판단하느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 다음에 고정급을 받았거나, 사장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됩니다. 주 15시간도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조건,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띄엄띄엄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인 근로라고 인정이 되면 이 계속 근로가 1년이 넘는다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6개월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지를 못하는 거겠죠. 계속 근로 1년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상시 근로자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 임금을 갖고 계산합니다. 이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얘기하는데, 이 평균 임금을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기본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그냥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그런 임금이다 하면 대부분이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임금,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일당이 나옵니다. 하루 일당. 그 평균 일당을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근무했던 기간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21년 기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은 근무 시간하고 무관하게 내가 1시간을 했던 2시간을 했던 100시간을 했던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다. 내가 일하는 그 회사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근무 형태가 알바건 뭐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외국인 근로자건 모두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얘기하면 8,720원이고요. 그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는 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182만 2,480원이죠.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이죠.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근로할 예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번 주 한 주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할 예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40시간을 근무한다. 일주일을 근무한다고 쳤을 때 하루 8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40시간 중에 8시간을 지급해 주니까 비율로 따지면 20%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 사업주랑 내가 약속한 시간, 이걸 우리가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할 겁니다. 약속한 그 소정근로 시간을 모두 출근하셔야 된다. 개근을 하셔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휴수당이었고요. 네 번째 초과근무, 우리가 가산근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가산근무는 수당을 50%를 더 받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명, 2명, 3명, 4명 죄송하지만 못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이 초과 근무는 뭐가 있느냐? 연장, 야간, 휴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연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혹은 5와 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그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라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50%를 더 받는다. 그리고 야간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또 가산수당을 받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쳤다.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휴일은요. 일단 휴일은요. 근로자의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과 주휴일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52주니까 52번 근로자의 날까지 합치면 53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의 이 휴일이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공휴일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5번째입니다. 연차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 연차 휴가도 초과 근무와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가 없어요. 하나, 둘, 셋, 4명밖에 없는 회사는 연차 휴가 자체가 없다는 거 근로기준법에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시작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나온다. 근데 대신에 1년차가 있죠. 1년차. 내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차의 신입사원들은 1개월을 개근을 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지급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근무를 잘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그 다음에 2년차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15일의 연차 휴가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루씩이 추가돼서 15일 나오다가 그 다음에 16일, 그 다음에 16일 나오고 그 다음에 17일 이렇게 나오다가 최종 25일까지 그러니까 연수가 근무 연수가 많아지면 25일까지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못한 그 연차 휴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임금 체불로 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차 휴가는 가는 게 우선이고요. 내가 만약에 못 가면 그거를 나중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 중에 6번째입니다. 자, 공휴일입니다. 자, 공휴일은요. 근로자의 휴일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초과 근무 수당 얘기를 할 때 근로자의 휴일은 언제라 그랬죠? 근로자의 날, 노동절과 주휴일 이렇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53일. 그러면 이 근로자의 휴일은 요 두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휴일은 누구의 휴일이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의 휴일이 바로 공휴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휴일 날 근로자들은 원래 쉬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날 일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날의 일당을 받는 겁니다. 휴일이 아닌 거예요. 근로자들한테. 만약에 그날 일하면 그냥 그날 일당을 받는 거고 그날 일 안 하면 그냥 무급으로 그냥 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휴일이라고 착각을 하시니까 아니 공휴일 날 일했는데 왜 휴일 수당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날은 원래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공휴일이 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일 수당을 그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부터는 몇 명 이상이냐? 2021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우리 회사에 근로자가 30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공휴일 날 휴일인 겁니다. 근로자들의 휴일.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휴일 날 일을 해도 휴일 수당을 안 받는 게 맞지만 이제부터는 공휴일 날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부터는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휴일에 대한 부분 좀 개념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판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 중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산재보험이죠. 제가 왜 4대 보험 중에 굳이 산재보험을 꺼내서 꼭 근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험 중에요. 가입을 하지 않고 보험료도 안 내도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책임이요 제로입니다. 제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는 사업주가 100%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은 다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요 그냥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근로자성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그냥 산재보험 당연히 가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2018년부터는 산재보험이요, 출퇴근 중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는 산재라는 거죠. 이게 2018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은 그냥 의뢰의 내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안 해주면 가입을 해주세요라고 말씀도 하실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사업주가 가입을 안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주가 100% 돈도 다 내고요, 무과실 책임으로 다 모든 게 다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대 보험료를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료를 이제 공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산재보험료는요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는 산재보험료가 거기서 빠지지 않는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럼 산재보험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사업장에, 우리 회사에다 청구를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다 청구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제 뭐 거기에 사업주가 확인 사인을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확인 사인 받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산재로 확인이 된다, 산재가 발생했다 하시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회사랑 사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원칙은 이제 청구하는 그런 대상은 누구냐? 근로복지공단에다 우리가 청구를 한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판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 중에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이걸 모르시는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으셔서 이 얘기는 꼭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데, 근로자 자신도 포기할 수 없는 강행법이라는 겁니다. 노동법은요, 내가 나는 이렇게 하기로 사장님이랑 합의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계약서상에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사장님이랑 사업주랑 계약을 하고 서로가 임의적으로 합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효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근로자분들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랑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 너무 불합리하게 썼습니다, 이거 나중에요 만약에 일이 있으셔서 진정을 놓고 진행을 하시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좀 빠르게 요 핵심만 좀 짚어드린다고 짚어드렸는데 8가지 2021년판 근로자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을 2019년에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찍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021년판으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해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8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찾으셔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보장을 안 해줍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하소연 하셔봐야 그거를 챙겨주실 분들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권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런 부분은 내가 8가지가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근로자 노동자분들은요, 댓글에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은 8가지 말고도 이것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요, 또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이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댓글에다 그런 추가적인 내용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8가지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